동창회에서 웃음거리가 된 평범한 청년이 있습니다. 37세, 여전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를 보며 옛 친구들은 숨기지 못한 채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알바해? 이 나이에? 하지만 불과 몇 시간 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강민준. 고등학교 시절 반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던 학생이었죠. 성적도 중간, 외모도 평범, 집안 형편도 그저 그랬습니다. 졸업 후 대학도 지방 사립대학을 겨우 졸업했고 20대는 이곳저곳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보냈습니다. 30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물류센터, 주유소, 정규직이 될 기회는 번번이 그를 비켜갔습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친구들은 변해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의사, 변호사, 사업가, 화려한 명함들이 오갔고 성공담들이 술자리를 채웠습니다. 그 사이에서 민주는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심코 꺼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르바이트 중이야.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온 것은 동정이 아닌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한 통의 전화가 울리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진짜 성공,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가치에 대하여. 제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올해 37세, 서울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이 나이에 아직도 알바를? 네, 맞습니다. 아직도 시급받으며 일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특별할 것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반에서 10명 중 25등 정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딱히 존재감이 없었죠. 졸업 후에는 지방의 사립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아르바이트. 그렇게 4년을 보내고 나니 23이 되어 있었습니다. 취업 시장은 냉혹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 면접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학벌도 스펙도 인맥도 없는 저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의점, 물류센터, 주유소를 전전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갔던 회사는 6개월 만에 정리해고를 당했고 다시 아르바이트로 돌아왔습니다. 30대가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을 샀습니다. 저는 여전히 월세방에서 홀로 살며 다음 달 월세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도 하루하루의 작은 행복은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걷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텅 빈 버스 안.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저를 판단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들기 전 저는 항상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도서관을 자주 이용했고 중고서점에서 헌책을 사모았습니다. 철학책, 역사책, 과학책, 소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편의점 알바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지식과 대화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은 술자리에서 이런저를 놀리곤 했습니다.
민준이 너 책 읽어서 밥 나오냐? 그렇게 똑똑하면 뭐해? 돈도 못 버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책으로는 밥을 사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만큼은 제 삶이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부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5년. 그해 가을,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무슨 얼굴로 친구들을 만나겠습니까? 37세 편의점 알바생으로 말이죠. 하지만 묘하게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변했을까, 그 친구들은. 그리고 저는 과연 얼마나 뒤처져 있을까. 동창의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입을 만한 옷이 없었습니다. 15년 전에 샀던 검은색 재킷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오래 하다 보니 피부는 거칠고 눈가에는 어느새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창의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니 고급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입차, 신차, 번쩍이는 외제차들. 저는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모여서 명함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우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친구였죠. 그는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정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형 IT 기업 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도 명함을 꺼내려 했지만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에게 명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우는 제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의사가 된 친구, 변호사가 된 친구, 자영업으로 성공한 친구, 모두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말입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느냐고. 편의점 야간 근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민준아, 농담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고 정말로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37세의 편의점 알바라니 힘들겠다고. 괜찮으냐며 걱정하는 투였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 회사에 경비 자리 하나 있으니 소개해 줄까? 또 다른 친구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냐고. 모두들 걱정하는 척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
자신들의 성공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존재를 찾은 안도감.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위로의 말들만 건넬 뿐이었습니다. 술자리는 이어졌고 친구들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분위기는 더 험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걱정하던 친구들도 술이 들어가니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성훈이라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기는 요즘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고, 집값도 올라서 자산이 10억은 넘는다고 자랑했습니다. 지민이는 말했습니다.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든다고. 하지만 아이 교육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진급해서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고, 내년에는 억대 연봉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성공담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끝에는 항상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너는 어떠니?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친구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물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버느냐고. 250만 원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이블에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그걸로 어떻게 사는데?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자기의 유치원비보다 적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현우는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데이트도 못하겠다고. 여자 만나기는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연애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자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럴 만하지 뭐. 요즘 여자들 눈 높은데 말이야. 술 기운이 더해지자 말들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뭐하고 산 거야, 지금까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별로였잖아, 사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알바면 진짜 답 없는 거 아니야?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37세, 무직, 독신, 월세. 누가 봐도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말했습니다. 야, 민준아. 너 그래도 책은 여전히 많이 읽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읽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테이블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책 읽어서 밤 나와? 아직도 그러고 있어? 현실 좀 보지, 이 나이에. 친구들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는 게 제 유일한 낙이라고. 돈은 못 벌어도 그 시간만큼은 행복하다고. 성훈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행복? 250만 원 벌면서 무슨 행복?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현실 도피 아니야, 그건? 현우가 말했습니다. 책 읽을 시간에 자격증이나 따지. 친구들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모두들 저를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제 삶을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작아지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틀렸고, 제 선택이 잘못되었고, 제 삶이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잔을 비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밤 11시가 되자 술자리가 끝났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발레 파킹으로 차를 가져오는 친구들, 대리운전을 부르는 친구들, 택시를 타는 친구들. 저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37세 편의점 알바생. 친구들에게 조롱당하고 돌아가는 남자.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평소에는 이 공간이 제게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알바라니. 책 읽어서 밥 나와? 현실 도피 아니야? 모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쳐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현실과 싸우는 대신 책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지식을 쌓는다는 핑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고 제게 남은 건 가득한 책과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일어나서 책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권의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철학, 역사, 과학, 문학. 15년 동안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이 제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위안뿐이었습니다. 친구들 말이 맞는지도 모릅니다. 책은 현실 도피의 도구였고 저는 그 안에 숨어서 세상을 피해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벽 4시 저는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읽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펼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걸 읽어봤자 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책을 다시 꽂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6시간 후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야간 근무가 시작되는 저녁 10시까지 낮잠을 자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37세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고 끝났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인데 누구일까요?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광고 전화겠거니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짜증이 났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준 씨시죠? 저는 대형 출판사의 편집장입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출판사라니 무슨 말일까요? 편집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부터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지켜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쓴 건 맞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다가 손님이 없는 시간, 저는 독서 후기를 온라인에 올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록 목적이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하지만 점차 제 나름의 분석과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철학과 역사를 연결하고 과학과 문학을 융합해서 글을 썼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독서량이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수백 권의 책에서 얻은 지식들이 하나의 관점으로 엮어졌습니다.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제 글들이 독특하다고, 깊이와 통찰력이 있다고, 그래서 책 한 권을 써보지 않겠느냐고.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편집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제가 15년 동안 쌓아온 지적 깊이라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6개월 전에도 연락하려 했지만 연락처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고. 그런데 오늘 우연히 제가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SNS 게시물을 보고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책 한 권 쓰시는데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선인세로 3천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출간 후 인세는 별도로 정산됩니다. 3천만 원. 제게는 1년치 월급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가 과연 책을 쓸 수 있을까요? 편집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3년 동안 온라인에 올린 글만 해도 책 5권 분량이 넘는다고. 그 깊이와 통찰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했습니다. 대형 대학교에서 제 글을 보고 강의를 요청했다고. 인문학 융합 강의를 맡아줄 수 있느냐고. 강의료는 한 학기에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책만 읽으며 보낸 시간. 친구들에게 현실 도피라고 비웃음을 당한 그 시간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공이 있습니다. 빨리 오는 성공과 천천히 쌓이는 성공. 민준 씨는 후자의 길을 걸어온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의 조롱을 들으며 제 인생이 틀렸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들과 다른 길이었을 뿐. 남들이 돈을 쫓을 때 저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남들이 승진을 꿈꿀 때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새벽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저녁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어젯밤의 전화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확인 전화가 왔고 계약서 초안이 이메일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출판사에서 요청한 책의 주제는 현대인을 위한 인문학 융합사고였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읽어온 책들을 바탕으로 철학, 역사, 과학, 문학을 융합해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생각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했습니다. 동양 철학의 무의자연과 서양 실존주의를 융합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인생에 적용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3,000자가 넘는 글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작가로서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책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책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책들 하나하나가 제 자산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투자한 시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적 자본.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 돈을 벌었습니다. 저는 지식을 쌓았습니다.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군가 공유한 기사 링크였습니다. 대형 출판사, 신인 작가 발굴, 편의점 알바 출신 인문학자 화제. 기사 속 주인공은 저였습니다. 출판사에서 홍보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었습니다. 37세 편의점 야간 알바가 15년간 쌓은 독서로 작가 데뷔, 대학 강단에도 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채팅방이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민준아, 이거 진짜야? 대박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제까지 저를 비웃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몰랐다고,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책 읽었어. 매일 꾸준히.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책 집필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새벽 시간에는 글을 썼습니다. 3개월 만에 초고가 완성되었습니다. 편집장은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1년은 걸리는데 3개월 만에 완성하다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5년 동안 준비해온 글이니까요. 책은 빠르게 편집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목은 천천히, 깊이, 그리고 다르게로 정해졌습니다. 출간 2주 전 출판사에서 북토크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소규모 독자들을 초대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행사 당일 30명 정도의 독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제 온라인 글의 팬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37세까지 편의점 알바를 한 이야기, 친구들에게 조롱당한 이야기,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책을 읽은 이야기. 독자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할 수 있었나요? 힘들지 않았나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힘들었다고,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책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누구보다 부자라고 느꼈다고.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28세, 백수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빨리 취직하라고 압박하고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아요.
자기만의 길을 천천히 걷는 게 더 중요합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첫 주 판매량은 2,000권, 두 번째 주에는 5,000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출신 작가의 인문학. 15년 독서가 만든 기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후 책은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진입했습니다. 두 달 후에는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학 강의도 시작되었습니다. 학기 첫날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의 떨림을 잊을 수 없습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편의점 알바에서 대학 강단에 선 37세. 첫 강의 주제는 성공의 정의였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돈, 명예, 지위, 인정.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은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이어도 본인이 만족한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저는 37세까지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실패자였죠. 하지만 저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책을 읽는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이에요. 부모님은 대기업 취직을 원하시는데 저는 작가가 되고 싶거든요. 저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각오를 하세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책은 30만 부가 팔렸고 강의는 매 학기 대기자가 생길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인쇄와 강의료를 합하면 1억이 넘는 수입이 생겼습니다. 편의점은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어느 날 다시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만에 모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6개월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우가 제 책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사인 좀 해줘. 성훈이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어? 지민이 물었습니다. 강의는 어때? 재미있어? 현우가 말했습니다. 나도 책 좀 읽어볼까? 추천 좀 해줘. 모두들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6개월 전 조롱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로 판단합니다.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봅니다. 6개월 전 제게는 보여줄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받습니다. 이게 세상의 룰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짜 성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것. 제가 15년 동안 책을 읽은 그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제 자신만은 만족했던 그 시간들, 그게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된 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정우가 물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6개월 전에 우리가 너한테 한 말들 화나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났지. 하지만 이해해.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 성훈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우리가 너무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그 말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으니까. 현우가 물었습니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버텼어?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버틴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책을 읽는 게 좋았고, 생각하는 게 좋았고, 글 쓰는 게 좋았어. 돈이 안 되더라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그게 내 삶의 의미였으니까. 지민이 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힘들지 않았어?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정말 힘들었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했어.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 그 질문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었어.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지.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부럽다. 나는 연봉 1억 받지만 행복하지 않아. 회사 가기 싫고, 일하기 싫고. 근데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 그게 진짜 성공 아닐까? 제가 답했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른 것 같아. 누구에게는 돈이 성공이고, 누구에게는 행복이 성공이지. 중요한 건 자기 기준을 찾는 거야. 남의 기준으로 살면 평생 불행할 거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반전은 제가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반전은 제 기준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 강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첫째, 성공의 기준은 각자 다릅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둘째, 과정이 곧 성공입니다. 결과만을 쫓다 보면 과정의 가치를 놓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면 그게 성공입니다. 셋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민준 씨는 37세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15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넷째, 꾸준함이 재능을 이깁니다. 민준 씨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15년 동안 멈추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섯째, 남의 시선보다 자기 확신이 중요합니다. 주변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간 민준 씨. 그 확신이 오늘의 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민준 씨는 두 번째 책을 집필 중입니다. 대학 강의는 계속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책을 읽고 여전히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일로 돈을 벌게 되었을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민준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신의 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